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우리 아이 무조건 빈혈일까요? 입니다. 질문입니다. 아이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얘기해요. 빈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에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부모님들은 덜컥 빈혈부터 떠올리며 철분제 복용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두통만큼이나 흔하며 다행히 대부분은 경과가 양호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어지럼증의 주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귀 전정기관의 문제, 뇌 중추신경계의 문제, 그리고 그 외의 문제로 나뉩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어지럼증은 귀나 뇌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비전정 어지럼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하체로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빠르게 올라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체형은 급격히 커지는 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자율신경계의 발달이 이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 순간적으로 뇌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빈혈 역시 비슷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기립성 저혈압과 빈혈을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로 철분제를 먹이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빈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빙글빙글 도는 혀눈 버티고 대아찔한 어지럼증 디자인스입니다. 의학적으로 어지럼증을 진단할 때는 아이가 느끼는 감각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리적 어지럼증,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차를 오래 탔을 때 멀미처럼 정상적인 감각계가 과도한 자극을 받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병적 어지럼증, 혀눈 버티고 가만히 있는데도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심한 경우 구토나 눈떨림, 안진이 동반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 안의 평형기관, 전정신경염 이석증 등의 문제인지 뇌 중추신경계의 문제인지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3. 갑자기 아이가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및 치료법입니다. 응급대처. 우선 편안하게 눕혀주세요.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아이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힌 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양성 어지럼증은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 1분에서 2분 내로 가라앉습니다. 금방 회복된다면 당장 응급실에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세요. 위험신호. 만약 어지럼증이 가라앉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신경계의 심각한 질환, 뇌경색, 뇌종양 등을 시사하는 응급신호이므로 지체 없이 큰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예방적 치료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 발생 직후 소아청소년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만성으로 넘어가면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는 문진을 통해 상황을 재현해 보거나 필요에 따라 혈액검사, 심전도, 전정기능검사, 온도검사 등 뇌 영상검사 등을 진행하여 원인을 찾습니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받았다면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크게 좋아집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주세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여주세요.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이가 호소하는 어지럼증은 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0세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10살 아이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부모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뇌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빈혈인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소아 어지럼증은 어른들과 원인이 많이 다릅니다. 10살 아이의 어지럼증은 아이의 몸이 성장통을 겪고 있거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빈혈이라고 생각하여 철분제부터 먹이기보다는 아이가 언제 어떻게 어지러운지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소아의 뇌와 신경 발달을 잘 아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1번 가장 흔한 원인, 기립성 저혈압과 자율신경계 미숙입니다. 10세 전후는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키는 훌쩍 크는데 심혈관계나 자율신경계의 발달이 이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주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며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대처,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두통이나 복통을 동반한다면 소아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소아기 어지럼증의 상당수는 편두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보다는 어지럼증 자체가 편두통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징,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 뱃속이 울렁거리는 복통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차 멀미를 심하게 하는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학업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초등학교 3에서 4학년이 되면 학업 부담이 커지고 교우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누적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과 함께 과호흡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핑글핑글 도는 느낌, 소아 양성 돌발성 현운 BPVC입니다. 주로 유아기에 시작되지만 10세 무렵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 안의 전정기관이나 신경계의 일시적인 민감성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특징,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며 주저앉거나 벽을 잡습니다. 길게는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쩡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5번,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소아 어지럼증은 성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거나 양성 질환이지만 중추신경계 뇌의 질환을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심한 두통과 뿜어내듯 토하는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거나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 말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 복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경련 발작이 동반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